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 알아볼까요? 네,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국내에선 처음으로 백신 공급 일정이 확정된 백신이죠.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최종 허가 과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26일부터 접종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놓고 여러 가지 안전성 논란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최종 허가를 받는다면 이제 곧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고령층에 대한 그 효과와 안전성 논란이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층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한 나라도 있습니다. 예. 주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그중에서 독일이 가장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대상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독일 보건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Also zuerst einmal folgen wir der Empfehlung, wie auch in allen anderen Bereichen der Ständigen Impfkommission, was eben 18 bis 64 Jahre angeht. Ich will übrigens darauf hinweisen, falls und wenn neuere Daten, bessere Daten auch für Ältere vorliegen. 네, 프랑스 역시 독일과 같은 권고를 내렸고요. 예. 이 밖에 폴란드는 60세, 벨기에는 55세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네덜란드도 65세 이상에게 접종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연령을 제한한 나라는 7개 나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이 스위스는 아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승인 보류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고령층 접종을 제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근거가 뭔가요? 네, 우선은 쉽게 말해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에서 백신 효과를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하지만 앞서 유럽연합은 유럽의약품청 권고에 따라서 18세 이상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제 개별 국가들이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서 검증하는 단계에서 접종 제한이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네.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고령층 접종을 허가했는데 개별 국가의 판단은 달랐던 거군요.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그 고령자 대상 효과와 안전성 논란 외에도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남아공 변이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실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보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 이 남아공 보건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t is temporary until we figure out these issues. What are the next steps supposed to be? When we know those steps, then of course we bring it back. 네, 이 앞서서 영국과 남아공 연구진은 변이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임상시험을 진행했는데요. 앞서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차례 접종에도 이 남아공 변이로 인한 경증과 중증 발현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또 가장 최근에 시행한 연구에서도 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예방률이 10%에 불과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죠. 예. 이 영국 역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을 가을에 추가 접종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영국 정부는 백신 제조 과정을 일부 변경해서 남아공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 가을쯤 접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자국의 제약사가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남아공 변이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지나친 우려를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예. 효능 논란에 변이 바이러스 무용론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연일 뉴스에 오르고 있는데요. 한때 부작용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크게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이었죠. 이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임상시험에서 척수염이 보고되면서 임상시험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후 아스트라제네카 자체 조사 결과 해당 부작용과 백신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작용 논란은 일단락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 역시 이 부작용에 대해 검토했는데요. 당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나타난 부작용이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부작용 문제는 괜찮다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논란이 이어지는 게 반가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정부가 확보한 물량 외에 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도 들여올 아스트라제네카 그 백신 물량이 있는데 이렇게 논란이 계속 거세진다면 우리 접종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가요?
네, 우선 우리 정부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하지만 백신 접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영국 당국과 아스트라제네카를 통해서 이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내부 검토,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에게 효과가 없다라고 그게 확정된 그런 결과가 아니라 65세 이상에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나 자료가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그리고 식약처의 최종 그 허가 과정을 살펴보고 접종 계획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또한 코백스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거부 계획이 없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코백스를 이끄는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의 세스 버클리 대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남아공 변이에 대한 효과 연구가 진행 중이다라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일부 연구에 대해서도 조금 대조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는 이 백신이 1차, 2차 접종 기간을 4주보다 조금 더 길게 할 경우에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증거가 제시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사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비해서 보관과 유통도 쉽고 그리고 가격도 쌌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받았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지금 시험대에 오른 상황입니다. 아직은 연구가 진행 중이고 또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방역 당국의 판단을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